답은 4번입니다. 네. 근데, 저기, 한성순보 발간하고 하는 게 81년이라고 그러셨나요, 지금? 83년. 그렇죠. 83년도. 예. 한성순보, 예. 그 다음에 전한국하고 예. 기기창이 다 83년도에, 예. 네네, 84년도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광해원은, 예, 대중원으로 바로 바뀌죠. 예, 그게 85년도. 네. 2번 넘어갈까요? 2번 전가요? 네. 최선희 선생님. 예, 2번. 예,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할 때 마지막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그 흐름을 좀 알고 차례를 알아야, 연도를 알아야 되는 거라서 좀 한참 이렇게 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가나다라 그 참여 그림에서 4번은 신미양이고, 나번은 병인양이고, 4번은 척합이 건립이고, 라번은 제네럴 셔먼인데, 저희가 옛날에 외울 때 뭐 경제 50 막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역사적인 조금 약간 그 사건의 흐름을 알자면,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이제 맨 처음에 그 천주교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온 외국인이 선교사들이었으니까,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처음에는 좀 관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약간 그 정치적으로. 그 러시아하고 남아할 때 이걸 좀 천주교 그 선교사들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선교사들이니까 종교로 왔으니까 정치하고는 무관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천주교 탄압에 굉장히 그 이제 강력하게 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맨 처음에 일어난 게 나번에 이제 그 처음에 병인박해가 이제 큰흥대원군이 병인박해를 하니까 이제 병인 양요가 일어나서 나번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네럴 셔먼호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나서 나번이 그 미국의 평양에 그 대동강에 제네럴 셔먼호가 왔을 때 그 평양 감사 박지호서 이런 그 관리들이 불태웠잖아요. 여기 그림에도 그 제네럴 셔먼호가 불타고 있는 장면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라번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네럴 셔먼호를 불타니까 이제 당연히 그 강국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신미양요. 그래서 4번. 그래서 이제 그 신미양요는 이제 강화도의 강화도에 1871년인가? 예, 그때 강화도에 침입해서 그 프랑스군에 대비를 해서 이제 경비도 튼튼히 했지만, 이제 그때 그래서 어제연점포 뭐 해서 광성보를 해서 뭐 수자기도 빼앗고 이렇게 해서 했던 그 조선의 강력한 그런 거에 버티지 못해서 이때도 이제 물러갔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그 조선 각지에다가 척화비를 건립하게 돼서 더 굉장한 그 열광의 문을 닫고 아주 세국 정책을 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보면은 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게 초급 문제이기 때문에. 잘 말했나 모르겠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초급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의 흐름만 말해주세요. 그럼요. 흐름이 중요하니까 그 일어난 순서를 이게 병인양요는 프랑스하고 관련된 거고, 신미양요는 미국하고 관련된 거고, 그런 거. 예. 그렇게 해서 일어난 순서를 그냥 흐름만 알 수 있게 일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번 넘어갈까요?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다른 두 곳을 개항하고 했을 때 부산하고 다른 두 곳은 용산하고 인천입니다. 개항하고 일본으로 가면 필수. 1876년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조일수호 조규라는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우리나라가 맺은 그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며 외국과 맺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그리고 이번에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1975년에 운요 사건이 있었고, 이번 3번은 맞는 답이고, 4번 조선의 권익이 지켜지지 못한 불평등 조약이다. 이거는 해양 측량권, 이건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측량을 하는 거는 이게 불평등 조약이고, 그리고 치외법권이라고 다른 말로 또 영사재판권이 있는데, 요것도 불평등 조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긴 조약이다. 이거는 1905년 의사보호 조약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일사늑약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4번 넘어갈까요? 4번 가 인물이 한 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그래서 중간에 가가 왕이 한 일을 고종의 아버지고 경복궁을 중건했고 윤영궁에 거주했고 축하비를 건립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이라고 생각이 딱 들겠죠. 그다음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고 윤영궁에서 거주를 했으니까 윤영궁이 쓰여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흥선대원군은 이제 경복궁을 중건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축하비를 그 각지에 건립을 했으니까 흥선대원군이 한린을 찾으면 되겠어요. 1번 서원을 정리하였다. 맞죠? 그동안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모든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다 철폐했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에 규정각을 설치한 사람은 정조대왕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서양과 조약을 맺었다. 흥선대원군이 이제 실각하고 고종하고 민씨 세력이 와서는 이제 근대적인 조약을 맺었지요. 그 다음에 4번에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었다. 이것도 고종하고 민씨가 와서 통리기운남을 할 때 했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정답은 1번이죠. 최순희 선생님은 운영궁 가보셨나요? 그래요. 못 가보셨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겠죠. 안 가보셨구나. 한번 가보세요. 그 분위기가 이렇게 흥선대원군에 이렇게 살던 곳이니까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운영궁 거기 그 낙원상가 거기 뒤편에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저는 가끔씩 거기를 가보곤 하는데 그러면은 분위기가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세요. 서울에 사시면서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멀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예. 또 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엊그저께 일요일날 그 역사박물관을 한번 가봤어요. 그 역사박물관 경희궁에 있잖아요. 그래서 경희궁도 한번 둘러보고, 그 역사박물관은 가보셨겠죠? 서울 역사박물관. 네. 거기. 애들 어릴 때. 관심 가끔씩, 없을 때, 관심 없을 예, 요새 특별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꼭 좀 시간 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자, 5번 넘어갈까요? 5번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적절한 것은 갑신정변 1884년도에 그 우종국 축하위원회 때 그 거친 계엄파와 일본의 지원으로 김옥균이 난을 일으킨 거고, 그 다음 1905년 의사조약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박탈된 계기가 되었고 해서 가는 1번 갑오개혁은 1894년도에서 94년도 1차 갑오개혁이 있었고, 그래서 위에랑 들어가는 1번이 답입니다. 2번 신미양요는 1871년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거고, 3번 이모굴라는 1882년 시신군대에
비해서 90군데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0군데와 하층민들이 같이 난을 일으킨 게 이모군란이고 4번의 강화도 조약 1876년에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네, 그렇죠. 네, 여기서는 초급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연도의 흐름만 알면 됩니다. 그 신미양요, 이모군란,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 그다음에 그 갑신정변하고 을사조약 사이에 갑오개혁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가 2014년도잖아요. 갑오개혁이 일어난 지 꼭 몇 년 되는 거죠? 120년 되나? 그렇죠.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갑오개혁이 그 연도 해마다 수능을 보게 되면 그 연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꼭 출제가 되죠. 경향이. 그래서 올해는 그 2014년도이기 때문에 100년 전, 200년 전, 아니면 뭐 이렇게 120년 전, 뭐 이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령을 일러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번 넘어갈까요? 가상신문에 실릴 수 있는 광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추천하네요. 이거는 개학기 때부터 대한제국 때까지 근대 문물 들여다보기 개학기에 근대 문물을 쓰는 것 같아요. 4번 나라 사정을 알고 싶습니다. 바로 그래서 밑에 방문국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래서 1883년에 한송승보를 말하는 게 가번이고요. 그 다음에 나번은 글을 몰라 답답하시죠. 한글 강습회를 개최하니 배우러 오세요. 조선어학회에서 올려놓은 그 문명 퇴치를 위해서 한글 강습 교재 만든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왕실도 안정한 서양의 의술을 광해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진루합니다. 대중원 쓰여 있으니까 이거는 광해원이 나중에 대중원으로 바뀌죠. 그래서 홍구스 알렌이 표시적이었는데 유형이 치료해줘서 만든 병원을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학교 여성도 다닐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입학하세요. 이거합니다. 그렇게 쓰여있네요. 이거는 그 부인이 만든 학교의 여성 학장이죠. 이화학장. 그래서 다 근대 문물이 대학의 어떤 근대 문물인데 나보게 조선어 학회만 어떤 교재를 올려놓은 거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대한제국까지니까 개학기부터 대한제국까지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것은 나번 조선어학회 1921년이니까 나번이 되겠군요. 자, 7번 넘어갈까요? 화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어제니 강성보에서 전투가 있고. 선생님 들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네, 여보세요. 잠깐만요. 네, 선생님. 네, 권수정 선생님 잠깐만요. 네, 저기 송경혜 선생님 네. 지인분이시죠? 아니요, 지인 아니고요. 근데 제가 들어오는 길에. 네네. 네네. 제가 아까 오늘 부원장님께 제가 잠깐 들어왔다가 한 30분까지만 이거 문제 몇 개 풀이하고 30분 뒤에 가겠다 그래서 네. 제가 8번부터 몇 개만 하고 그리고 듣기만 할게요. 지금 제가 다른 강의실에 와서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 그 지인분이 하시겠다고요? 아니, 지인 아니고요. 저 성경이에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듣기만 하시게요? 아니요. 제가 8번부터? 지금 7번 하시잖아요. 네네. 네네, 8번부터.
몇 문제 하고 네. 그리고 제가 그 수업에 들어가서 이어폰 꽂고 들게요. 아, 예. 참여를 안 하니까 네네. 공강 시간도 자꾸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권수 선생님 지금 7번 하시는데 요 끝나면 송경혜 선생님이 8번부터 조금 진행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권수 선생님. 네. 1번 가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강성보 전투, 어제연, 척합이 권리 되어 있고 1번 가보개혁, 2번 을미사변, 3번 병자호란, 4번 신미양요 되어 있는데 신미양요가 1871년도에 신미양요가 일어나고 나서 대원군이 척합이를 바로 건립하거든요. 전국에 척합이를 세웁니다. 그리고 강성보 전투 어제연 하면은 신미양요 때 전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네. 네, 그렇죠. 가보개혁은 4번입니다. 네네. 그래서 광성보 전투하고 어제연 하면 신미양요죠. 예, 그리고 이제 대원군이 신미양요가 있은 다음에 척합이 건립을 하니까 가에 해당하는 사건은 신미양요. 네, 그러면 8번 넘어갈까요? 8번은 그러면 송경희 선생님. 네네. 예, 저 8번이요. 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원인은 운요 사건이고, 그리고 결과는 부산, 원산, 인천 개항, 그리고 수시사 파견. 이 사건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렇죠.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조일 네. 수호 조교인데, 네. 저희 운요 사건, 1875년에 이제 운요 사건으로 빌미를 삼아서 네. 이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는데 차례대로 부산은 76년, 그리고 이제 원산은 80년, 그리고 인천은 83년도에 개항을 하죠. 그래서 부산은 이제 경제적인 목적이었고, 원산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이었고, 인천은 이제 서울에 빨리 침공가 들어오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새 항구를 개항을 해달라 그래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정답은 4번 강화도 조약입니다. 네네. 아주 구체적으로 잘 준비를 해오셨네요. 자, 그러면 9번 넘어갈까요? 네. 예. 9번 가에 들어갈 장소로 옳은 것은 나는 1897년에 어디에서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하였노라. 이것은 황구단이죠. 이건 이제 대한제국으로 1897년에 대한제국이라고 이제 그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제국 저기를 표방을 하면서 연호를 광무로 썼죠. 근데 이것이 이제 1913년에 조선 일부 일제 때 이 황구단을 부수고 조선 호텔을 세웁니다. 일본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4번 황구단입니다. 네. 또 일본 광해원하고 광해원은 좀 전에 계속 앞쪽에서 나와서 아마 설명을 해주셨을 때고 동묘하고 사직단은 조선 초에 서울로 들어오면서 바로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렇죠. 네. 10번 넘어갈까요? 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조금만 이제, 네, 조금 빠른 편이네요. 네. 네. 다음 연표에서 설명 편말을 붙일 자리로 옳은 것은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만민공동회는 1898년에 이제 민중집회를 열죠. 근데 1896년에 독립협회가 창립되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만민공동회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가보개혁과 일사조의 그 사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독립협회에서 아간 파천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다시 궁궐로 돌아오라고 이제 뭐 이렇게 건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 생각하시면은 그 연도수를 조금 이렇게 계산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11번.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항 이후 나타난 생활 모습의 변화에 대해 알려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매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장옷을 입기 시작했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 유교주의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3번입니다. 정답은. 그리고 일부 도시에서 일부 주택이 세워지거나 궁중에서 커피와 홍차를 마시고 또 군인과 관리들의 복장이 서구식 제복으로 바뀐 것은 다 개항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래서 11번과 같은 문제는 뭐 쉽게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12번 넘어갈까요? 네. 12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네 얘기 들었나? 이제부터 법적으로 노비 제도가 폐지된다면서. 그러게 말이야. 군국 기무처에서 결정했다는군. 이것은 1차 가보개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894년에 여보세요? 네. 1894년에 일어난 1차 가보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번 이제 1885년과 1897년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가보개혁은 우리가 처음으로 개혁을 중간에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항쟁으로 이제 어떤 개혁을 시도를 했지만은 그것들이 이제 잘 안 되었죠. 그래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아마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네. 답은 3번 4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연표가 지금 나눠져 있는 게 고종 즉위서부터 국권 피탈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문도 사건이 있으면서 여기 나에서는 뭐 이모군란하고 지금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다로 넘어오면 거문도 사건 이후로 다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대한제국 수립 전까지 뭐 정말 중요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보개혁,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을미사변, 아관파천까지 이 다에 이루어진 너무나 중요하고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요거 중급 문제예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네. 13번 넘어갈까요? 네네. 네. 하나만 더 하고 그리고 저 이제 다른 실로 갈게요. 네네. 네. 13번이요. 3번. 네. 가 나를 주장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조선 책략을 읽어보니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수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던 나라를 타인의 권유로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미국도 같은 오랑캐일 뿐입니다. 한쪽은 이제 가버는 개화파이고 나버는 위정척사파입니다. 그래서 가는 이제 그 박규수하고 오경석이 좀 대표적이고요. 박규수는 이렇게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그 평양 감찰에 있어서 그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나버는 뭐죠? 위정척사파로 네. 만인소 사건을 일으키고 했던 네. 이런 이완손이 좀 이완손. 대표적인 네. 인물이죠. 네. 그래서 가는 통상 개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네. 개혁하고요. 이번에 니은이고, 그리고 네. 리을에 나는 성리학적 전통 체제를 지키려고 하였다. 네. 이번 해가지고 3번에 니을입니다. 그렇죠. 니은, 리을 4번이죠. 네, 4번이요. 4번. 네. 네. 그래서 이만손하고 홍제학이 대표적인 거는 이게 가가 아니고 나고 위정척사.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의 개화 정책을 주도한 것은 지금 개화파로 되어 있죠. 나가 아니고 가고. 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 네. 네, 송경 선생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듣기는 하시는 거죠? 예, 마이크는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예, 14번은 그러면 최선희 선생님 한번 해보실까요? 다음은 어떤 단체가 개최한 토론의 주제이다. 이 단체의 활동을 하는 것은 1897년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이었다. 그다음에 인민의 견문을 넓히려면 신문을 발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1898년 정치원을 개편하는 것이 정치상 제일 중요하다. 1898년에 백성의 가치가 높아지고 나라의 힘을 꺾을 수 있다. 이곳에서 대한 토론의 내용 새벽회를 선포했죠. 그래서 정부의 허리역조를 건의하였다. 되게 맞는 말이죠. 독립협회에서 허리역조를 건의했었죠. 2번 국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이거는 신민회에서 한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 고종 폐위 반대 운동을 정리한 건 한국의 경제에 대한 자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무지 개방권 요구를 저지한 것은 보완회고, 그다음에 을사의적을 규탄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려 했다. 이거는 나철이 그 을사조약에 서명한 그 5명의 매국노를 처단하기 위해서 모적 암살단이죠. 정답은 1번 그 허리역조를 건의한 이건데요. 네. 자, 이거는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이 문제들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온 2번의 신민회라든지 3번의 대한자강회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회, 그 다음에 오적암살단 이 단체의 활동들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넘어갈까요? 5번 다음 건물이 완성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황구단하고 황공우가 나왔는데 요거는 대한제국을 설립 선포하고 그 황구단에서 고등을 한 개씩을 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했죠. 그리고 계속 광부 계획을 추진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사실이기 때문에 1번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게 강국이에요. 이후의 사실이고 2번 나간 파천이 일어났다. 이거는 1898년도에 그 전에 1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96년 1년 전에 일어났던 거고 3번 홍범 14조를 반파했다. 이거는 1895년 2차 가보개혁 때 선포했고 4번 통리기무 안문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이제 민시의 개화정책 기구로서 1880년에서 82년도까지 통리기무 안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5번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였다. 이거는 1895년 2차 가보개혁 때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중급하고 초급이 다른 것은 초급은 연도는 몰라도 돼요. 그 흐름만 알면 되는데 이게 중급에 와서는 이게 이때 1894년서부터 여기서는 통리기무 안문서부터 나왔으니까 1880년부터 우리가 그 국권 피탈될 때까지가 연도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연도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해주셨어요. 자, 16번 넘어갈까요? 다음 조항들이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일본에서 지정한 가상구의 멈춤 동안에 제주 정한 것이 한국 인민과 문제되더라도 일본군 당연히 심의하여 처리한다. 일시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 미국 인민이 상선이나 해안에서 조선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주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미국 영사관 혹은 미국에서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 미국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체포하여 처벌한다. 이거는 아까 전에 국가법에 협약을 가서 하는 국립조약이죠. 그러면 이렇게에서 국토의 말을 조약하고 그다음에 필수의 조약에 공통적 조약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일본의 최혜국군을 규정하였다. 이게 맞는 말이죠. 강화도 조약이라든가 왕은 미국만 있었지만 이 취해법권은 양쪽 다 있으니까 이거는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에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였다. 이거는 조미수 통상조약에만 있었죠. 그 다음에 3번 수출입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거는 그 더 뒤로 가서 그 방공령 사건 때 일어났던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였다. 이거는 그 중국 청나라하고 했던 조청상민 수령무역 장정이죠. 그 다음에 5번에 관세부가 원칙을 규정하였다. 이거는 조미수 통상조약에서는 관세부가를 했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 조일수호조교가는 조일수호조교하고 조미수호 통상조약하고는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이렇게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확인을 해둘 사항인 것 같아요. 17번 넘어갈까요? 가 인물을 시장으로 오른 것은 황토연에 붙이는 노래. 누구보다도 자기 시대를 가장 격정적으로 노래하고 싸우고 우리는 그 이름을 키가 작다 해서 녹두꽃이라 부르기도 한다 해서 농민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동학혁명을 시행이라 해서 동도대장 녹두장군 하면은 전봉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 보고강민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이거는 동학의 목적이, 정체적 목적이 보고강민,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하게 한다. 이게 정체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답은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전봉준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 2번 국내 재정을 모두 호조에서 가난하게 하라. 재정을 호조에서 가난하게 하라는 개혁은 갑신정권 때 나왔던 조항이고, 3번 관민이 함께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하게 하자. 이거는 이제 관민이 이거는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에서 주장한 헌의 6조에 그렇죠. 대한 내용입니다. 네. 4번 평안도 사람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이거는 여기 세도정치기 때 너무 문란해서 공경내나 있고, 5번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여 마음과 힘을 합하여 자유 독립을 찾자. 이거는 그 의사조약으로 너무 분통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 민영안이 자결을 하거든요. 자결했던 그렇죠. 유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답은 1번입니다. 네, 조사를 잘 해주셨군요. 자, 18번 넘어갈까요? 다음과 같이 전개된 사건의 영향으로 1982년 6월 5일에 99인들의 봉기, 6월 10일 날 흥선대원군의 재집권, 7월 13일 흥선대원군의 청으로 납치, 7월 16일 청군에 의해 난징납, 7월 25일 민시세력 재집권. 그래서 이걸 보니까 사료가 보니까 이모군란에 대해서 한 것 같아요. 흥선대원 99인들의 봉기라던가 흥선대원군이 청으로 납치했다던가 이거를 보면 그러면 여기서 그 이모군란에 나와 있는 선택지를 찾으면 되겠어요. 1번에 윤효 사건이 일어났다. 네, 이거는 강화도 조약을 맺은 거죠. 윤효 사건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2번에 영남만인소가 작성되었다. 이거는 그 조선 책략이 유포되었을 때 의정 척사 운동을 한 거고, 영성사가 청나라에 파견되었다. 그거는 그 이모군란이 1981년인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신식군대 별기군도 이모군란 이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거 두 개는 아니고 치레가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조천상민 수령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이모군란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꼭 민씨나 고종은 아주 청나라 부르는 걸 아주 좋아했죠. 그래서 또 청나라가 오게 됐으니까 당연히 청나라에서 조천상민 수령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되었죠. 그렇죠. 청나라. 청나라는 네. 답은 5번이죠. 예, 잘하셨습니다. 자,
19번 넘어갈까요? 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발생연도 고종 3년 1866년 사건 배경 천주교 탄압으로 베르네 등 9명의 선교사가 진행된 1896년도에는 병인 바케라에서 홍성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병인 바케입니다. 전개 과정은 프랑스군의 강화도로 침입해서 가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 그다음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합니다. 가 병인 양요에 해당하는 사항을 찾으면 되는데 이번에 양은스 부대가 정적 산성에서 항전을 벌인 거는 네. 병인 양요에 대한 거고 그리고 네. 양은스 말고 또 산성군이라서 문수 상성에서 또 항전을 벌인 게 있습니다. 답은 5번이고 1번 네. 고종 황제 퇴위는 1907년도에 네. 퇴위하고 2번 강화도 조약은 1876년 거문도 불법 점령은 1885년 어제현 장군의 강성부 전사는 신미양요를 신미양요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답은 5번입니다. 1971년. 네. 고종 강제 네. 퇴위가 왜 고종 강제 퇴위가 됐는지 원인이 뭐죠? 고종이 그때 강제로 퇴위된 거. 의사조약, 네. 그때 의사보호조약으로 헤이그에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는데 네. 그때 이제 일본이 네. 7건이 박살됐는데 지금 보냈다 해서 고종을 그렇죠.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 대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1907년에는 신미 그 의병도 일어나죠. 네. 네, 신미 정미의병. 의병도 일어납니다. 네? 정미의병. 정미의병, 신미의병이 네. 정민년이니까, 예, 정민년이니까 네. 정미의병, 네, 정미의병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번이요. 네. 정책의 시행 목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신문의 문화대청은 경남 창녕의 사익성원인 관산성원터에서 땅에 붙인 의패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성원을 헐고 신주를 묻도록 했던 흥선대원군의 실체로 확인되었다. 저는 그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를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그 흥선대원군의 그 정책에 시행한 거를 찾으면 되겠어요. 기억은 신문제 폐지, 그 다음에 니브는 국가 재정을 확보, 디귿은 세도 정치 강화, 니을은 양반의 횡포 방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 흥선대원군은 이제 뭐 포제라던가 사원철폐라던가 경복군 중건 이런 걸 위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으니까 니은이 국가재정 확보, 경복궁 때문에 국가재정을 확보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니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원 철폐한 것도 어떤 양반들하고의 그런 걸 철폐하려고 한 거니까, 니을, 기억, 니을에서 양반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원도 철폐하고, 철폐를 했죠. 정답이 4번 니을이 되겠네요. 네네. 여기서 서원가는 대원군이 한 그 정책이 많은데, 개혁 정책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정책은 서원 철폐입니다. 그래서 서원 철폐를 시행하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 재정을 굉장히 병인 양요로 국가 재정이 굉장히 궁핍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원, 그러니까 향촌에 있는 그 사림들 서원에서의 그 재원들을 국가 재정으로 확보하려고 서원 철폐를 합니다. 그래서 양반의 횡포 방지 이것과 함께 해서 서원 철폐의 시행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넘어갈까요? 1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신문으로 옳은 것은
일제가 민간 신문에 대한 사전 검열을 통해 언론 자유를 봉쇄하자 양기탁은 영국인 베델과 교수 바이어 신문을 창간했다. 양기탁과 베델이 신문하면은 대한매일신보, 이번에 대한매일신보가 있습니다. 이 신문은 일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의병활동을 대내적으로 보도하는 등 항일 논조를 높여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 이거는 이번에 대한매일신보, 국문하고 한문하고 혼용해서 한 거고, 1번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고, 국문판, 영문판 이렇게 나옵니다. 3번 한성선보는 최초의 신문으로서 방문국에서 발간했고, 순한문이고, 열흘에 한 번씩 발간했습니다. 4번 황성신문하고 황제신문은 황상신문에 황자가 있고 제국신문에 제가 황제시대 대한제국시대 때 발간한 신문인데 황상신문은 대상이 상류층 양반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제국신문은 하류층 부녀자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한글판이고 황상신문은 한글하고 한문하고 혼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유명한 장변의 시야 방송 제목이 실린 곳이기도 하죠. 답은 2번입니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예, 할까요? 최선희 상황이 선생님. 나타날 네. 때요.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지도를 보면은 뭐 북한과 독립체벌, 문상체벌, 경의선 뭐 이런 게 전부 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서 아간부터 일어났을 때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니까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얼마나 쉽게 우리나라의 그런 이런 이권 침탈을 쉽게 했겠어요. 그때 여기가 그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때 했던 태교를 다 그 지도상에 있는 거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고종의 아동 표창을 단연하였다 해서 쭉 이거를 이거는 다 나라마다 각 이건 안 외워도 이거는 중국이니까 그때도 철도는 일본이 거의 가져갔고 그다음에 산림채벌권 러시아는 산림을 좋아했으니까 산림채벌권 울림도 산림 이런 건 러시아고 그다음에 온상 건강이라던가 이런 미국은 금을 좋아했고 경의선 프랑스인가 이건 팔았으니까 이렇게 그 아반 파천의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때 제일 많은 이권 집단이 있어서 특히 이게 러시아 공사관이다 보니까 러시아가 베베르 공사가 대표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걸 제일 많이 가져갔겠죠 아주.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예. 뭐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이 이때 말씀하셨다시피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 있을 때 제일 많이 이것을 다 이권이 다 뺏기죠. 서양 열강들한테. 예, 그러면 23번 넘어갈까요? 가에 들어갈 답사 주제로 옳은 것은 주제 가. 여기서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 김옥균 집터, 서대필 집터 해서 급진 기아파 김옥균, 서대필, 박용효 이런 사람들 있고 우정국 축하연에서 남을 일으켜서 고종하고 민씨가 창덕궁에 있다가 경호궁으로 옮깁니다. 인질로 돼서 이제 옮기고 해서 이거는 갑신정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1번 학살의 현장 대합리 비명은 3.1운동 때 일제가 국민을 교회에 가둬놓고 학살했던 사건이고 2번 새로운 도시 건설 정조의 꿈은 수원한성 건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3번 미안의 혁명 개화의 3.1 천황 이게 갑신정변 3일 만에 끝나버려서 그래서 갑신정변 3번이고 4번 제국주의의 침략 외교장각을 붉힌 하면은 외교장각 요는 병인 양요에 해당하는 거고 5번 학종과 수탈에 대한 한거 진주의 함성 이거는 이제
제도 정치기에 진주에서 일어난 진주민란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답은 그렇죠. 3번입니다. 네, 여기서 지도를 보면 김옥균, 서재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정총고, 창덕궁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갑신정변이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4번 마지막 문제. 자, 최선희 선생님 한번 마무리해 보세요. 최선희 선생님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네, 지금 들려요. 들려요? 네. 제3조 조선은 5만 원을 지출하여 해를 당한 일본 관원의 유족과 부상자를 특별히 돌보아준다. 제4조 형조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군사를 소유한 해군과 육군의 비용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한다. 제5조 일본 공사 간의 군사 약관을 두어 경비를 서기한다. 이거는 위에 3조, 4조 몰라도 5조는 공사 간의 군사를 두어 경비를 서기한다. 그러면 이거 재무포조약이겠구나 하고 벌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재무포조약을 체결한 건데 재무포조약 배경인데 그러면 재무포조약은 그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네. 재무포조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때 그 선택지에서 이모군란을 찾으면 되겠어요. 이모군 일어났는데 그래서 일본에 99군인이 선해청을 습격하였다. 네, 맞는 말이죠. 네. 별기군이 새로 생겨서 99군인들은 그때 그 대우가 엄청 열악해가지고 그 13개월이나 월급에 밀려 있으니까 저기가 받았다는 게 뭐 견아, 모래가 이런 거 있으니까 당연히 그 군인들이 군인들의 어떤 그런 게 막 끌어올라서 그런 게 자기들의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선해청을 습격해서 일으킨 게 이모군란이니까 네. 이 정답이 1번 이모군란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2번에 방국령을 내려 국식 유출을 막았다. 이거는 한참 뒤에 그 조병식인가 그때가 청해도 관찰사가 네.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3번에 영국군이 관문도를 북과 경랑하였다. 이거는 영국이 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거는 관문도를 2년 동안 점령했던 거고 그다음에 4번에 평양국민이 제네럴 셔머너를 불태웠다. 이거는 평양의 그 작전수단이 미국의 제네럴 셔머너를 불태운 사건. 그다음에 5번 운유호가 강화도에서 무력 시위를 하였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으로 통상수경 강화도 조약을 말한 거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이 근대사회의 전개인데, 근대사회의 전개는, 굉장히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워들 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두 분은, 너무 잘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느낀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송경애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권수정 선생님도 그렇고 송경애 선생님, 최선희 선생님하고 권수정 선생님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이 지금 매끄럽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숙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쉽게 숙달이 되어가지고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뭐냐면은 프리젠터가 돼가지고 실제 선생님이 이제 판서를 제가 해보도록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뭐 시간이 간단히 끝나니까요. 저 권수정 선생님. 네. 지금 화면에 보면은 네. 그 위에 빨간 펜이 있을 거예요. 그 텍스트 위에 중간에 빨간 펜. 네. 그걸 눌러보세요. 포인터를 있는 거기. 거요?
아니. 오른쪽에 오른쪽, 맨 오른쪽 말고, 맨 오른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포인터 표시가 있고, 누르면 아이포드 표시가 나오거든요. 안 보이시나요? 나오면 돼요, 저는. 수정 선생님한테 제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는데, 위에 그 메뉴바가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아닌데, 잘못 들어갔는데.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우리 텍스트 있죠, 지금 텍스트. 지금 텍스트. 우리 문제가 보이거든요. 예, 문제 바로 위에. 문제 바로 위에. 위에 보면 깃발 이게 지금 휴대폰에서는 안 나오는구나. 저기 최선희 선생님이 지금 패드죠? 탭이죠? 최선희 선생님이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 빨간 불이 반짝반짝하는 거요? 그거는 좀 녹화하고 있다는 거고. 거기 자기 지금 스텝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그러니까 오른쪽에 빨간 불이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또 말고 지금 위에 보면은 깃발이 빨간 펜 표시가 보일 텐데.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요. 빨간 펜. 이거구나. 맨 오른쪽. 한번 눌러보세요. 안 뜨는데요, 눌러도. 깃발이 송경희 선생님한테로 가 있어요, 지금. 깃발이. 우리 송경희 선생님이 지금 하실 말씀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송경희 선생님. 송경희 선생님 마이크 껐다고 떴어요. 네, 지금 송경희 선생님 마이크 켜졌는데. 송 선생님. 네, 제가 말을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거기 제가 눌러보니까 문제 보고 이런 거 떴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게 탭이세요? 뭐예요? 기종이? 네, 탭이에요. 그럼 이게 소프트웨어가 스마트폰용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탭용이 있고, 노트북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지금은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이제 들으시지만은, 이제 언젠가 강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컴퓨터로 하면 되잖아요. 예, 컴퓨터로 하면 더 좋죠. 네. 이제 탭도 되는데, 지금 탭이 아마 그게 기종이 따라 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좀 옛날 거예요. 옛날 거도 잘 됩니다. 저희 거도 10년 됐어요. 다음에 권수정 선생님. 네. 컴퓨터로 한번 활용하시는 걸로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컴퓨터요? 컴퓨터가 네. 우리 TV 화면하고 연결돼가지고, 거실에 있어가지고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모바일로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컴퓨터로. 나중에 이제 온라인 강의 하시려면은 교사는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판서 기능이 있거든요. 판서 기능이 있다는 걸 뭘 말하냐면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글자를 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뜨는. 안 돼요? 네. 잠깐만요. 포인터 보이시죠?
계시나요? 문제가 바탕에 깔렸어요. 크게 확대가 돼서. 네, 안녕하셔요. 안녕하셔요라는 글자가 있고요. 입니다. 문제가 밑에 깔리면서 그 위에다가 판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이런 연습을 좀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수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좀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포인터를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어가지고 좀 어떤 쪽에 좀 강조하는 뭐 이런 것도 좀 사용할 수 있으시면은 이제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뭐 이번이 아니더라도 뭐 거의 4주째는 실제 선생님이 컴퓨터로 이렇게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이제 실제 이제 강의 연습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온라인에서 이제 학생들을 좀 그 수준별로 모아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실전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해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교사가 학생이 되어보고, 학생이 또 교사가 되어보고, 친구가 선생이 되고, 또 선생이 또 친구가 되는 이런 수업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오프라인에서는 요새 아이들이 칠판을 보고 앉는 게 아니라 서로 친구와 친구끼를 이렇게 마주보고 앉게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 질문이 있으면 친구가 가르쳐주고 서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질문도 만들어보고 발표도 한번 자기들끼리 논의해보고 그래가지고 수업의 효과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하면 그게 더 가능합니다.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이런 온라인 하는 데에 대한 이제 숙달이 좀 덜 되고 조금 좀 맨 처음엔 낯설거든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거의 뭐 선구자적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잘 이거 현장에서 활용하시면은 정말 아이들에게도 좋은 도움이 되고 선생님도 많이 지도하시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카메라나 좀 펴서 인사 좀 할까요? 예, 예. 이제 뭐 잘하시네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니, 권수정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예, 예, 예. 최선희 선생님은 카메라 렌즈가 초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조명이 제가 지금 펜을 옆으로 놔서 그런가 봐요. 옆모습이 좋은가 보죠? 아니, 왜냐면 여기 교재를 보느라고 네, 이걸 옆에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가 이렇게 이제 흔들리면은 이제 이쪽에서 들을 때 그 감도가 상당히 직접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가급적 고정 위치에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보면은 마이크를 그 얼굴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입니다. 마이크가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의하실 때는 이제 그 발표자의 목소리가 꾸준하고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가 이제 흔들리면은 이제 아이들이 지루해 하고 좀 짜증을 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블로그에다가 선생님 이렇게 강의 듣고 말씀하시는 거를 조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선생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반응이 되고 어떻게 들리는가도 이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내 목소리,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리 템포를 어떻게 하면은 아주 선명하고 똑똑하게 잘 들릴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뭐 이거를 아직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더 우리가 요거에 좀 숙달이 되어가지고 이제 훌륭한 저희는 좀 온라인 강의는 우리가 선두주자예요.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물론 오프라인도 하셔야 되겠죠. 하시고 근데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자꾸만 노출이 되면은 요새는 과외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선생님들이 프로필을 어디 제출할 때 이런 그 동영상 본인이 했던 거를 제출하면은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 믿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그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죠.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모레 또 뵐게요. 달리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컴퓨터를 해요. 예. 거기도 깔아야 되죠. 퓨즈 까는 거야? 예, 퓨즈 미팅을 까시는데 컴퓨터용을 깔아야 됩니다. 스마트폰용을 깔지 마시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네네. 컴퓨터로 들어가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예. 인터넷에서 퓨즈 미팅 찾아가지고 이제 까시면 되고, 거기도 이 스마트폰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조이 미팅이라 가지고. 예? 똑같던데요? 예,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근데 컴퓨터로 하면 스마트폰은 어플가 되고. 예, 어플만 되고 컴퓨터는 이제 미팅 할 때에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선생님이 누가 말하는지 이제 인원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도 보면서 컨텐츠도 같이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화면도 나오고 이제 컨텐츠도 나오고 이제 하여튼 어떻든 간에 선생님이 아이들 지도한다고 이제 한다 그러면은 컴퓨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탭을 사용하시든가.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패드는 아니죠? 아니 아이패드도 관계없어요. 예, 아이패드도 좋고. 아이패드도.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하루하루 이렇게 좀 한 30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파워포인트로 이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이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만의 노트를 파워포인트로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만 지금 이렇게 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현장에서 아이들 지도할 때 거기에 이제 보조 자료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텍스트는 다 이 파워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중간중간에 보조 이미지 같은 것을 삽입을 하면은 아이들의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컨텐츠를 발굴하고 찾아보고 나름대로 선생님 거를 만드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세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으니까 그 파일을 저희가 드리면은 그 사이사이에 선생님이 네이버나 이제 구글에서 이미지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검색을 해서 그 내용을 중간중간 이게 삽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더욱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 온라인 강좌의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각적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거를 보여서 굳이 애써서 외우지 않더라도 보고 듣고 함으로써 이 암기 효과를 높인다는 데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나만의 노트를 이제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해본다. 파워포인트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기보다는 그 요점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림을 많이 삽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고쳐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버전업을 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게 선생님이 재산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파워포인트 배워야 되나요? 파워포인트는 선생님 지금 스마트폰 있죠? 네.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들어가 가지고 파워포인트라고 해서 검색을 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강좌를 많이 했어요. 그것만 보셔도 쉽게 익힙니다. 파워포인트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강좌 뭐 이렇게 어디 또 뭐 학원 가서 배우실 생각하지 마시고 요새는 그 파워포인트나 엑셀 뭐 이런 거 뭐 다 그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서 쉽게 그 익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무조건 파워포인트는 배우셔야 됩니다. 파워포인트라는 게 저 발표하는 기능이고 요새 아이들 다 파워포인트는 뭐 다들 배우거든요. 그리고 잘 활용해요. 또 현장에 나가서도 뭐 현장 나가면 다 대형 TV가 있고 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지 않으면 애들 다 좁니다. 그래서 뭔가 충격적인 그림, 애들에게 감동적이고 신선한 이런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갖춰져 있느냐가 사실 능력 있는 이제 우리 한국사 지도사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뭐 매일 뭐 몇 시간씩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유튜브에서 한 2시간 정도만 들으셔도 훌륭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 하루에 30분 정도 아이들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 나오는 이외의 그림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엄청나게 떠 있습니다. 그런 그 역사적 그 자료들 좀 그런 것들을 그 파워포인트에 삽입을 시켜줘서 뭐 이런 온라인이나 혹은 오프라인에서 뭐 말로 하는 것보다 그런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나 그 사진을 그렇게 비주얼로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그 감동이 빨리 다가서거든요. 자,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식사들은 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럼 모레 뵐게요. 네, 모레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